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6월 24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2.26%가량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300억가량 소폭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관이 6,500억가량 매수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코스닥의 경우는 5.03% 거진 2배 이상, 코스피 대비 2배 이상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3,800억가량, 기관이 1,400억가량 강한 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엄청난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 최근 낙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늘자 강세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무조건적으로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루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 오늘 숨은 좀 돌릴 수 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이 무조건 소폭 들어왔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과대 낙폭이 이 지지선을 이거 지지선을 이렇게 이탈을 한 이후에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낙폭이 크다 보니까 호가에 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호가에 대한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반발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좀 전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5% 이상 대부분 이상이 5% 10%씩 오른 것들이 보이는데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오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좀 있던 하루였다. 근데 우리가 조금 따져볼 수 있는 게 우리 시장이 좀 우려감을 갖고 이 침체에 대한 가능성과 시장에 갖고 있던 불확실성이 결국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진짜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여기기에는 살짝 조금 섣부르고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다가도 안정세를 다시 보였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3분기부터 다시금 수요가 좀 증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겠고, 제가 이 환율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환율과 산업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도 부각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원자재 값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뭐 니켈, 철강, 뭐 아연 등등 엄청난 뭐 유가 등등 원자재 원소들이 다들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기에 환율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환율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입 비용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적으로 원자재 값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느니까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원화의 가치가 약세가 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100만 원으로 100개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100만 원으로 100개를 못 가져오는 상황인 거지. 근데 수요가 똑같다고 하면 똑같이 100개가 필요한 건데 100개를 가져오려면 뭐 130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150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원이 한정적이야. 똑같이 100원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뭐 70개, 50개 이렇게밖에 못 가져오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쉽게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좀 수입하는 이 철강 등등의 원자재를 달러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환율 상승분을 고스란히 좀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체크를 해봐야겠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환해지를 하는 능력이 있기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를 좀 아무래도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내하고자 이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국내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자금력이나 이제 전략적으로 좀 따라갈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이런 환해지를 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음, 많이 좀 힘든 상황이 이제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생겨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일본에다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주력적으로 수출하는 회사가 있고 주력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원자재가 나는 나라가 아니니까 원자재는 수입을 해오되 여기서 한번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수출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일본 엔화의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죠? 일본 엔화 가격은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에 대한 내용과 환율의 연동성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원래 이제 기존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매출이 늘어나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기존적으로는. 왜냐면 이제 수출을 하는데 이제 달러로 무언가를 받습니다. 달러로 무언가를 받는데 환율이 오르면 지금 만약에 옛날에 1,100원이었던 원화 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이라고 친다면은 1달러당 가져올 수 있는 게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 최근에 고환율은 좀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경기 불안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상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호재풀이가 전혀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기존적으로 호재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적인 우하향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심리적인 마지노선 1,300원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가 터질 때도 1,300원을 넘어가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특징주들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대부분의 업종들 약세인 업종을 찾아보기가 힘든 하루였어요. 대부분 뭐 이제 찾아보기가 힘든 하루였는데 외국인 저가 매수의 게임주들, 플랫폼 관련주들이 꽤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네이버, 아이고야, 이걸 그냥 이렇게 보시죠. 제가 저걸 추가를 눌러놨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이버 이런 것 오늘 뭐 5.77% 우량주 치고 엄청난 강세를 보였고, 뭐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6.56%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건설기기 업종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관련주로는 현대, 에버다임, 뭐 해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건설기기 업종이 좀 재건 관련주로 다 엮여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사실 테마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음 주 시장 무조건적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해결된 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신용잔고, 뭐 반대매매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아직까지 신용잔고도 높은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라서 이 반대매매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위험자산이잖아요. 주식은 위험자산인데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고 우리가 앞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나 환율, 경기에 대한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 리스크를 더 키우기보다는 조금 이제 액션, 그러니까 전략적인 무언가나 이 액션을 좀 줄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환율의 안정세를 보고 무언가를 한다거나 지수의 좀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금리 인상이 결국 하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